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3월 29일이죠.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낙마했죠. 이 속사정이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동의 발단은요, 4월 26일께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입니다. 그 세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국빈 만찬 때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협연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이 이 내용을 최소 5차례 이상 전문으로 보고를 했으나 대통령실, 여기서는 국가안보실인데요. 국가안보실이 반응하지 않아 무산될 뻔했고요. 이걸 윤 대통령이 다른 경로로 알게 되어 질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 의전과 정책 실무를 책임진 김일범 의전 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이분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그 윗선인 김성한 실장까지 물러나게 된 겁니다. 말씀 중에 먼저 다른 경로라는 게 눈에 띄네요. 네네. 다른 경로라는 거는 주미 한국 대사관과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로는 외교부 의전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제2공관에서 전문을 보낼 때 1차적인 수신처는 외교부 본부의 관련 부서입니다. 주미 대사관이 방미 프로그램 관련 전문을 보냈다면 국가안보실 외에 외교부 의전장실을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의전장을 통해서 파악했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현 김태진 의전장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라고 합니다. 아, 또 충암고 이야기가 또 나오는군요. 네. 다른 해석도 있습니까? 예, 제가 만난 전현직 외교부 당국자들은 이 사안을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곱게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동의 핵심 플레이어가 누군지, 누가 이득을 받고 누가 손해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면 핵심 플레이어로 주미 대사관이 있고 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있고요. 그 의전장이라고 했던 다른 경로가 있는 거죠. 예. 이 사태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초토화됐고 주미 대사관이 승자가 된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낙마한 김일범, 이문희, 김성한 이분들이 모두 대통령실 사람이고 김성한 실장 후임이 된 인물은 조태용 주미 대사죠. 영전한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김 실장과 조 대사는 일종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박진 현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물러나면 후임자로 거론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권력암투에서 조 대사가 일단 승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통상 들리는 이야기로는 관가에서 네. 인사 처리되면 라이벌들을 의미하는 이런 투서가 난무한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인사 검증을 하던 곳인데요. 그곳에 투서를 제일 많이 넣은 부처를 꼽으라면 항상 외교부가 꼽힙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거는 부처 중에 하나인데요. 윤석열 정권 출범 1주년이 5월 10일인데요. 그때 박진 장관 등이 물러날 거라는 관측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다른 경로가 인사철 투서의 통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김건희 여사 개입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일범 의전 비서관 바로 밑에 김승희 선임 행정관 때문입니다. 2021년 6월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할 때 이용한 윤봉길 기념관을 대관한 이벤트 대행사 대표 출신입니다. 김 여사하고는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이고요. 김승희 선임행정관은 김일범 비서관이 물러난 이후에 의전 비서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근거는 또 없을까요? 이번 소동이 불거진 계기가 문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김 여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예를 한번 보시죠. 지난 28일 날 대통령실이 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자료인데요. 3월 27일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공관장 초청 만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주 베트남 대사가 경제안보, 수출 진흥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오늘이 마침 오용주 대사의 생일임을 사전에 알았던 대통령 부부는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여 오용주 대사를 축하했습니다. 오용주 대사는 선물에 깜짝 놀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생일 케이크와 함께 생일 축하 음악이 흘러났고 오용주 대사는 감사해하며 케이크에 촛불을 껐습니다. 이런 대통령실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 아이돌 그룹 뭐 팬미팅 같은 것 할 때 네. 뭐 생일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네. 뭐 그런 것 같네요. 예,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소감도 비슷합니다. 딱 누구 수준에 딱 맞는 유치찬란한 이벤트죠. 김일범 비서관이 있었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만찬 공연에 뭐 블랙핑크를 출연시키느니 마느니 하는 제안에 대해서 김성한 실장 등이 김성한 실장보다는 또 훨씬 관심을 가졌던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또 이 사안을 국가적 대사로 키워가지고 김성한 낙마까지 이끌어낸 사람이 있었을 텐데요. 누구일지 짐작이 가지 않나요? 참고로 대통령실에서 재공관장 만찬 관련해서 사진을 16장을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의도가 반영된 사진입니다. 그 16장 중에서 2장이 조태용 대사와 김 여사만 나오는 투샷입니다. 말하는. 그래서 이날 행사에는 또 김성한 실장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틀 뒤인 29일에 김성한 실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입니다. 한간에 좀 관심이 있는 그 주요 인물이 한 명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 1차장인데요. 이 김성한 실장하고 김태호 1차장 간의 뭐 알력설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뭐 주의할 만한 내용이 없나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두 사람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 차례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이게 한국 전기차 업계에 불이익을 준다는 불만이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난 김성한 실장이 한국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아주 싱겁게 설득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제 김태호 차장이 기자들 앞에서 뭐 김성한 실장이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이렇게 디스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태용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내정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대표적인 김태호 1차장의 인맥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력설이 불거질만 하죠. 그렇지만 이번 사안에서 김태호 1차장이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예, 오늘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